2025년 1,500원 저가커피 창업이 최고의 선택지에서 왜 갑자기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절대 저지르면 안 될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의 4대 함정과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하루 500잔을 팔아도 돈을 못 버는 매장의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피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약 20년간 몸담으며 목격한 최근 수년간에 정말 불처럼 번졌던 저가 커피 신드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저가 커피 신드롬의 원인을 살펴보니 일단은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각별한 커피 사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상에서의 저가 커피 신드롬의 가장 근본적인 촉매제였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의 커피 애호국이면서 또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그 수요가 세계 두 번째 이를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독보적입니다. 일단 길거리에 너도 나도 커피를 들고 다니는 수요 자체가 많다 보니 새롭게 카페가 지속적으로 생겨났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카페를 보면서 수요가 있으니 이렇게 많이 생기겠지 라고 판단하여 또 너나 할 것 없이 카페 창업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이런 현상은 많은 수요를 더 많은 공급이 추가적인 수요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구조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나방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카페 창업 시장으로 모여든 거죠. 다행히 특정 시점까지는 그 많은 수요를 매장들이 수익을 내면서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특정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한계는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저가 1,500원으로 커피를 팔다 보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게 되고, 반자동 커피 머신을 이용해 하루 약 4,500잔의 커피를 뽑아야 하니 출근 시간대나 점심 피크 시간대에는 직원을 2~3명으로도 모자라서 5명 이상 채용하게 되죠. 그런데 매년 꼬박꼬박 오르는 근로자 최저 시급, 그리고 더욱 강화되는 주유수당, 연차,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 등의 그 근로조건에 더해서 일부 책임감 없는 파트타이머들이 충분한 사정고지 없이 급작스럽게 근무 시간을 이탈하거나 급작스럽게 퇴사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한 추가 인력 준비 등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눈에 보이는 만큼 수익성이 뛰어나지는 않다라는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바쁘고 힘들게 일했으니 인정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책임감 없는 직원들의 행태를 경험하면서 이 비용적인 스트레스보다 직원을 관리해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돈도 돈이지만 직원 관리의 스트레스를 가장 힘든 요인으로 꼽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번째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한계점을 보이기 시작한 포인트가 바로 더 이상 저가 창업이 아닌 스물스물 꼭대기까지 올라간 창업 비용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최초에 투자하는 인테리어 비용, 기자재 비용, 그리고 가맹 본사에 지불하게 되는 일회성 비용은 모두 큰 틀에서 보면 소멸성 비용이라서 최종적으로 몇 년간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던 이 비용들은 최종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낼 때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초창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창업 비용 전략을 폭발적인 수요에 맞춰 매년 눈에 띄게 창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최근 3~4년 전부터는 더 이상은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창업비가 높아져 버렸어요. 이 높아진 창업비만큼 가맹점의 부담은 커지고 본사의 수익은 높아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높아진 인기와 브랜드 위상에 맞춰 입지와 규모에 대한 눈높이도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젠 최고 상권에서도 최고 입지가 아니면 출점을 허용하지 않고 매장의 규모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테이크아웃 형태의 소형 타입은 지향하고 중대형, 복층으로까지 요구를 하면서 그 창업 비용은 기하학적으로 올라버리게 되죠. 이렇게 높아진 초기 투자 비용을 최종 손익에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카페 창업해서 돈 벌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면 해볼수록 절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계점으로 원두를 필두로 다양한 원료 가격의 상승에 환율마저 올라가면서 가맹점으로 공급되는 원재료들의 가격들이 많게는 1년에 수차례씩 계속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손에 쥐어지는 가맹점의 수익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년간 생두 원물의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덱스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대로 2020년 대비 올해 2025년도 약 5년 만에 거의 4배의 생두 가격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원두 공급 가격은 일부에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두 가격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즉 전체 매출의 많게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커피 음료 메뉴의 핵심 원료인 원두의 공급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가맹점의 수익성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원두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우유 가격도 최근 10년간 공급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죠. 반면에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판매 가격은 1,500원 그리고 2,000원대에서 한동안 묶여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인건비, 창업비, 원료비 모두 올라가는 동안에 커피 한 잔 가격은 1,500원으로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최근에서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자 2,000원으로 인상하는 브랜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소비자와 본사는 가맹점의 희생으로 고스란히 알짜 혜택을 누려온 거죠. 자, 그런데도 저가 커피 꼭 창업하시겠다고요? 최근에 몇몇 저가 커피 브랜드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 소송의 원인은 바로 영업권 보호, 즉 추가 출점되는 지점의 거리 제한과 상권 보호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다른 브랜드도 아닌 같은 브랜드가 너무 가까운 기존의 내 상권 코앞까지 신규 출점을 해버리다 보니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불사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송을 불사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원인은 뭘까요? 모두 아시는 대로 선두권 브랜드들은 첫 번째, 돈만 밝힌다고 소문난 사모펀드에 매각되거나 해외 기업에 매각되거나 아니면 상장되어 주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확장을 이어가야 하고 가맹점들로부터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사태에 다다른 거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주요 브랜드들의 상권보호 관련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맹점이 어쩌면 크게 대응할 수 없게끔, 즉 촘촘하게 추가 출점해도 문제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의 넘치는 자신감 또는 안일함으로 우선 창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람은 가맹점주님 여러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추격 출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심지어는 색깔로도 구분되지 않고
너무나 유사하고 똑같은 구조와 영업 방식으로, 그리고 거의 같은 메뉴로 무장한 비슷한 브랜드들이 무조건 추격 출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픈 후에 잠깐 몇 개월 동안은 돈을 벌지만 여지없이 한정된 시장을 나눠 갖게 되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태로 순식간에 상권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은 하루 이틀 사이 얘기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업계를 계속 떠돌았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라 우리 카사노바가 언급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럼에도 이 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해 나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이 영상을 예비 카페 창업자가 시청하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카페 창업 준비를 잠깐 중단하시고 더 스터디하고 카페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 창업 환경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큰 손해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더 공부하시고 카페 현장에서 더 경험을 하세요. 창업을 하기 전에 경험을 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한없이 쾌적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카페라는 삶의 터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쁜 감옥처럼 바뀔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이라는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부하고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창업이라는 큰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부하고 경험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장사로 순이익 1억을 버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창업하고 나서 1, 2억 원을 날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전엔 카페 옆에 예전엔 카페 옆 카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카페 옆 카페, 그리고 앞뒤에도 카페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사가 넘쳐나는데 뼈를 깎는 준비 없이 감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드시겠습니까? 그 책임은 지금 준비 과정의 고통보다 몇 갑절 아픈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공부하고 현장에서 경험하신 후에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